이제 마지막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9시 20분인데 이석하신 분이 거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열정에 감사드리고 또 준비하신 분들에게 우리 모두를 격려하면서 큰 박수 한번 치면서 마무리 강론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략기획팀장 한종석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산업부 R&D 사업은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올해 달라지는 산업기술 R&D 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좀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내용은 첫 번째로 올해 이제 달라지는 산업기술 R&D 제도에 대한 거랑 올해 산업기술 R&D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사실은 이제 산업부가 우리나라 전체 R&D 산업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무게감도 있지만 또 그거에 대한 책임감이나 부담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R&D 절대 규모가 세계 5위입니다. 그래서 1위가 미국이고요, 2위가 일본, 중국, 독일 다음에 한국입니다. 우리나라 무역 규모가 세계 9위, 8위, 9위 정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가 규모, 산업 규모가 10위권에서 된다고 보면은 사실 이 R&D 규모는 우리나라 국가 규모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GDP 대비 기준으로는 저희가 세계에서 1위입니다.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나라 규모 대비 가장 R&D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좀 고민을 해보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중국처럼 내수 시장이 큰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또 유럽, 남미나 중동처럼 충분한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유럽이나 미국처럼 캐피탈이 강한 것도 아니고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자원이라고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밖에.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굉장히 부지런하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밖에 없는 게 이제 사실 우리나라의 현실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가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살아남으려면 결국은 기술 개발을 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이든 서비스를 수출을 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식량이든 자원을 벌어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R&D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우리나라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투자하는 돈 대비 얼마나 우리가 이 생산성을 올릴 거냐, 이게 사실은 우리 국가의 이제 당면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현실을 보면은 지난 5년간 세계 경제 포럼에서 제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R&D 경쟁력 순위가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1등 품목 수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는 동안 우리 옆에 있는 우리가 공략해야 될 시장인 중국은 굉장히 이제 가파르게 성장해 오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지금 무역 1등 국가가 이제 중국인데 이 중국이 경쟁력이 올라와서 우리가 그 시장에 이제 진입하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사실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는 큰 타격을 받고 어려움에 직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살아남는 방법은 지금 이렇게 많이 투자하고 있는 R&D 자금을 어떻게 정말 생산성 있게 투자를 해서 다시 우리 꺼져가는 산업의 엔진을 이제 돌리느냐가 우리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OECD에서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R&D에 대해서 한번 이제 분석을 해서 재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산업의 이제 과제 기획이나 R&D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창의적이고 그 다음에 기업에서 원하는 그런 R&D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좀 기획이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이제 지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제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공정성을 너무 중요시하다 보니까 사실은 큰 100억짜리 과제나 10억짜리 과제나 이 과제 규모에 상관없이 평가 당일날 딱 한 20, 30분 발표 듣고 평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R&D를 수행할 기관이나 기업들을 이제 선정을 하는데 그게 정말 충분하게 검토가 돼서 정말 그 경쟁력이 있는 그런 이제 기관들이 선정이 되느냐 그 부분에서 너무 적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이제 좀 지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R&D를 수행하는 단계에서는 저희가 선정평가, 중간평가, 최종평가 할 때마다 이제 평가위원들이 계속 바뀌게 되니까 정말 그 과제를 컨설팅 해주면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그 과제에 대한 의견이 바뀌다 보니까 이 수행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특히 이제 성과 부분에서는 기술이라든지 이제 시장 관련해서 기업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원 체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권고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고 사항들을 이제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작년에 여러 가지 이제 산업부에서 R&D 제도를 개선을 해서 이제 올해부터 바뀌게 되는 이제 이런 제도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방향은 산업기술의 R&D의 생산성을 돈 투입한 것만큼 R&D의 생산성을 좀 올려보자라는 게 이제 목표였고요. 그래서 기획 쪽에서는 좀 더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고 그 투자의 효율성을 올리는 방향으로 이제 기획을 하자는 거였고, 그다음에 이제 선정 평가에서는 좀 더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기업들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바꿔보자는 거였고, R&D 이제 수행하는 과정 중에서는 좀 더 기업이나 이제 수행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도와주는 방향으로 가자는 거였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술이나 특허나 시장 이런 쪽에서 많이 이제 도움을 드리자 이런 이제 방향으로 해서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내용 중에서 특히 중소중견기업 관련해서 올해 바뀌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그 굉장히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정부 이제 과제를 받으시게 되면 정부에 들어가는 이제 정부 지원금이 있고 민간에서 이제 매칭하는 자금이 있죠. 그래서 이 민간 매칭 자금이 작년까지는 그 과제별로 컨소시엄별로 해서 이제 민간 매칭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수행 주체별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0억짜리 과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5억은 연구소가 가져가고 2억은 대학이 가져가고 기업은 3억을 썼다라고 했을 때 옛날에 기업은 3억을 썼지만 10억 원 전체에 대해서 민간 매칭을 했습니다. 사실 기업 입장에서 좀 억울하죠. 그 내가 쓴 돈도 아닌데 왜 내가 연구소나 대학이 쓴 돈까지 다 매칭을 해줘야 되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개선을 해서 실제 그 기업이 정부로부터 받아간 돈에 정확히 비례해서 그만큼만 매칭해서 내도록 그렇게 이제 그 제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원천 기술형인 경우에는 정부 50, 민간 50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제품형은 시장에 좀 더 가까운 거기 때문에 정부가 1이 들어가면 민간에서는 2가 내도록 이렇게 했고요. 중견기업은 원천 기술형은 정부 3대, 민간 1, 제품형은 3대 2. 중소기업은 원천 기술형은 정부 3대, 민간 1, 그 다음에 제품형은 2대 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그 기술 단계가 원천 기술이든 제품형이든 똑같이 이제 민간 매칭을 했는데 사실 원천 기술 쪽은 시장으로 나가려면 굉장히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아 있고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민간 매칭을 좀 낮췄고 그 다음에 제품형은 시장에 가깝기 때문에 좀 더 민간 매칭을 올리는 방식으로 해서 그런 이제 매칭 제도를 좀 합리적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신규 과제부터는 이제 이 방식으로 해가지고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로는 과제를 이제 선정 평가할 때 이제 중소기업 그 사장님들 이렇게 간담회를 많이 하다 보면은 기존에 이제 산업부 과제들이 그 기획을 이제 1년 동안 쭉 해가지고 이제 기술 중심의 이제 RFP 방식의 기획들이 많다 보니까 기업의 사장님들이 정말 내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그런 과제들을 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비중이 적었다는 이제 그런 애로사항들을 많이 얘기하시고 또 아까 OECD에서의 권고도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 품목 지정 죄송합니다. 예.
품목 지정형 과제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해서 이 비중을 17년까지 한 산업부 R&D 한 30% 수준까지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기본적으로 주관이 중소 중견기업만 주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좀 가이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 평가에 있어서도 좀 더 전문성이 강화된 이제 심층평가 제도를 이제 도입을 했는데 그거를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 그림이 이제 올해 달라지게 되는 그 R&D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품목 지정형 같은 경우는 정부가 이제 로드맵이나 이런 것들을 수립을 해서 예를 들면 전기 자동차용 뭐 연료 전지 뭐 그런 정도의 어떤 타겟팅하는 분야 정도만 품목만 정하고 그 연료 전지를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하시든 그거는 기업이 이제 자율적으로 창의적으로 제안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방식으로 하는 그런 이제 그 과제 유형을 올해 이제 신설을 해서 계속 늘려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색칠한 그 신규라고 이제 한 부분들이 있는데 보시면 이제 산업부는 크게 과제 유형이 RFP 방식의 지정 공모형, 올해 도입한 품목 지정형, 그 다음에 이제 자유 공모형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수행 기관을 선정하는 이제 이 선정 평가에 있어서 기존에는 바로 그냥 대면 평가에서 하루에 평가 기관을 선정하는 수행 기관을 선정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제 모든 선정 평가에 사전 서면 검토랑 그 다음에 이의 신청, 그 다음에 자료 보완 제출 이런 과정을 이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과제 평가 받으시기 보통 한 달 전에 미리 이제 평가받을 내용에 대해서 평가위원들이 온라인상으로 그 내용들 수행 계획서들을 이제 심도 있게 서면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보완해야 될 사항, 질문 사항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적어가지고 과제 수행하는 기관들한테 이제 미리 보내드립니다. 보내드리면 과제 수행하는 기업들이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보완 자료라든지 답변할 자료들을 이제 준비를 해서 그거를 중심으로 실제 이제 대면 평가를 하는 그런 구조로 해서 선정 평가할 수 있는 기간을 굉장히 이제 늘려놨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굉장히 달라지는 제도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품목 지정형이나 자유공모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수행계획서를 제출해서 평가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먼저 개념계획서라는 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정부 R&D를 할 때 제출해야 되는 문서의 양이라든지 보고서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선뜻 이렇게 그 지원을 하기가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운 면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 품목 지정이나 자유공모 같은 경우는 먼저 기업이 한 5페이지 정도의 하고 싶은 사업 아이템이나 뭐 아이디어, 그 다음에 내가 개발하려고 하는 기술이 다른 회사나 외국과 어떻게 차별성이 있는지 그런 간략한 5페이지 정도의 개념 계획서를 먼저 제출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개념 계획서를 리뷰를 해서 그 중에 아주 사업 아이템이 독창적이거나 경쟁력이 있는 것들을 한 과제로 하나 이제 지원해드리면 한 3배수 정도, 3대1 정도로 해서 이제 개념 평가를 통해서 이 본 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대상을 기업을 정하게 됩니다. 그럼 그 기업이 이제 사업 계획서를 이제 본격적으로 작성을 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과제를 수행하게 되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뭐 두꺼운 보고서를 제출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아이디어 중심으로 해서 먼저 한번 그 제출을 하시고 그 아이디어가 이제 검증이 되면 이제 사업을 수행하시는 이제 그런 구조로 해서 이 R&D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잘하는 기업이 과제를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프로세스가 올해부터 이제 개편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제 중소기업 이제 CEO분들 만나보면 가장 어려운 점이 그 뭐 돈이 물론 이제 부족하고 운전 자금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 좋은 인력을 확보하기가 제일 어렵다. 사람 구하기가 제일 어렵다는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의 우수한 인력들이 유입이 되고 유지를 할 수 있게 할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일단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대기업이랑 그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대기업 정규직이 100이라고 한다 그러면 중소기업이 평균 57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간극을 사실은 이제 어떻게 메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정부 입장에서 어떻게 그 부분을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정부의 R&D 지원하는 이제 그 금액 중에서 예전에는 인건비로 사실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못 쓰게 막아놨었습니다. 그리고 신규 직원을 뽑을 때에만 한 50% 정도 인건비를 이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그 연구비를 쓰시는 게 장비를 사거나 이제 재료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쓰시고 있는데, 사실 그 장비라는 것들이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한 장비들이 많죠. 그래서 사실은 정부가 R&D 자금을 늘리면 늘릴수록 결국은 외국의 장비 업체들이 배부르는 이제 그런 효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우리나라에 이 쌓이는 자산이 없는 거예요. 뭐 그 장비가 자산이라고 했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결국은 R&D라는 건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건데, 그럼 그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기술들을 축적을 해서 결국은 제품을 만드는 사람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에 투자하는 게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극히 인색하더라. 그래서 OECD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OECD는 전체 R&D 비용의 한 46% 정도를 인건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업부 같은 경우가 한 27%, 8%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적어도 한 40% 정도까지는 산업부 R&D로 지원되는 그 비용의 자금은 인건비로 이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 제도를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소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먼저 신규 직원을 채용하시면 그 신규 직원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100% 다 지원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신규 직원의 인건비에 비례해서 기존 직원에 대해서도 그 인건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부 자금을 5억을 받으셨는데, 예를 들어서 인건비로 뭐 2억을 책정하셨다 그러면 신규 직원을 한 1억 정도 이렇게 뽑아가지고 인건비를 활용을 하시면 비례해서 나머지 1억 정도는 기존에 이제 정부 R&D에 참여하는 인력한테도 인건비를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좋은 인력들이 들어오고 그다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좀 그 제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바라는 사항은 사실은 기존에 사장님들이 그 기업에 이제 우수 직원이 있는데 회사에서 주던 월급을 이 정부 자금으로 이렇게 그냥 줘버리게 되면 사실 그 직원 입장에서는 임금이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정부가 바라는 거는 적어도 이런 비용은 기존에 이제 기업이 주던 임금은 그대로 주고, 이 정부가 주는 R&D 비용으로는 그 직원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좀 올리는데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대기업이랑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의 갭을 줄이는 쪽에 좀 활용을 하셔서 좋은 인력들을 좀 잡아두는 쪽에 투자를 이제 직접 하시기는 어려우니까 정부 자금으로라도 하실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활용을 하셨으면 하는 게 이제 저의 바람이고요. 특히 이제 지식 서비스나 이렇게 장비보다는 주로 사람의 머리에 의해서 하는 뭐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은 특히 그 인건비를 비중을 많이, 그러니까 전체 지금 저희가 평균 40% 정도 인건비를 쓰실 수 있도록 이제 아마 가이드를 사업 공고할 때 할 텐데, 이런 사업들은 뭐 60%, 70% 훨씬 높은 비율로 이제 인건비를 활용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가이드가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에 이제 그 또 하나는 저희가 아까 OECD 지적사항에서도 있었지만 그 R&D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분들이 매번 이제 바뀌어서 전문성 있는 평가 관리가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평가위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올해부터 신설을 할 겁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 과제별로 기술성 전문가 2명, 그 다음에 사업성 전문가 1명,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선정부터 과제가 끝날 때까지 계속 이제 그 과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고 컨설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 특히 저희가 이제 그 사업화 코디네이터라 그래서 각 과제별로 이제 사업성 전문가를 1명씩 배치를 할 겁니다. 근데 그분들은 이제 어떤 분들이냐면 주로 예를 들면 벤처 캐피탈 에 있는 심사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무역협회에 있는 그런 분들이라든지 이런 전문 무역 상태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이제 배치를 해서 실제 그 사업을 하면서 기술이 아닌 시장 관점에서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평가의 개념이 아니라 이 어시스턴트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벤처 캐피탈 심사역 같은 분들은 이제 이쪽은 사실은 투자할 좋은 기업을 찾는 게 관심이죠. 근데 어느 기업이 정말 기술력이 있고 좋은지를 이제
잘 찾아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기술은 굉장히 좋아서 성공을 했는데 정말 이제 사업화하는 운전 자금을 투자할 기업들을 또 찾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평가위원으로 들어와서 그 과제를 쭉 지켜보고 있으면 이 과제가 끝날 시점에 자연스럽게 뭐 그 관리하는 이제 그 기업 중에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운전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연결될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기업과 벤처캐피탈이 윈윈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좀 그 사업화나 이제 시장화하는데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허 관점에서는 사실은 이제 삼성이나 뭐 애플 경우에서도 보시겠지만 점점 이제 특허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허 분쟁이 중요해지고 있고, 이제 예전에 그 지금은 사실은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외국에서 특허 공세를 하지만 앞으로는 정말 기술력이 있는 이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까지도 사실은 이제 특허에 대한 공격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큰 기업은 회사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대응할 수가 있지만 중소기업은 사실은 자체 대응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 과제를 하시면 과제비에 일정 비용을 할애를 하셔서 과제 수행하는 기간 동안 한 2년 동안 그 특허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제 비용을 쓰실 수 있도록 의무화해 놨습니다. 그래서 특허 대응 전략을 세우시고 그거에 따라 기술 개발을 하시고 이제 특허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특허청과 같이 저희가 협업을 해서 도와드리는 것도 이제 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해 달라지는 이제 R&D 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산업기술 R&D 사업은 크게 작년에 비해서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잘 아실 거기 때문에 그냥 뒤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은 그냥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냥 전체적인 아웃라인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산업부 R&D는 크게 이제 그 중장기 기술 개발과 단기 기술 개발, 그리고 이제 기술 개발 이외에 기반 구축, 인력 양성, 뭐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 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기술 개발 중에는 이제 미래산업 선도 기술 개발 사업에 한 650억 정도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미래산업 선도 기술 개발은 뭐 배로 말하면 이제 항공모함급의 어떤 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 과제 규모가 한 평균 100억 원 정도 되는 이제 대형 과제고, 그래서 유일하게 그 산업부에서 대기업이 주관이 돼서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있는 사업이 아니라 미래에 나올 사업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고 생태계를 조성을 해서 이제 우리의 그 성장 동력을 끌어가기 위한 그런 이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긴 뭐 대기업, 중소기업, 연구소, 대학이 이제 전체 컨소시엄으로 해서 가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업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은 창의 산업 분야, 시스템 분야, 뭐 소재 부품 분야에서 사실은 그 우리나라 전 산업 업종별로 해서 다 이제 그 있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규모는 한 5,500억 원 정도 규모가 되겠고, 그래서 평균 한 그 원천형 기술은 한 5년 정도, 그리고 제품형 기술은 한 3 내지 4년 정도 해서 평균 한 15억 정도 연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기술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은 이제 민간에서 수요는 없는데, 뭐 예를 들면 헬기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예를 들면 따뜻한 기술이라 그래서 장애인을 위한 뭐 그런 사업이라든지 해서, 그러니까 공공 쪽에서 수요가 있는 그런 이제 기술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공 쪽에서 시장을 만든 다음에 나중에 그 기술들이 이제 민수로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사업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 여기 이제 사실 제일 큰 산업이 이 산업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인데, 여기에 그 제품형 기술 개발 사업이 한 70% 정도 됩니다. 원천형이 한 30% 정도 되고, 근데 제품형 기술 개발 사업은 중소 중견기업이 주관을 할 수 있도록 다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업종별 중소 중견기업 이제 하시는 분들께서는 요 산업 핵심 기술 개발 사업에 지원을 해서, 아까 제가 그 품목 지정형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경우에 지원을 하시게 되면 그 기업이 하고 싶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 한 5장 정도 이제 개념 계획서를 내시고, 그게 채택이 되면 이제 본 계획서를
내서 사업을 수행하시는 이제 그런 식으로 기업 친화적으로 이제 내용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글로벌 전문 기술 개발 사업은 한 2,500억 정도 되는데 요거는 그 중소 중견 기업들의 어떤 전용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위에 있는 것들은 산학형 컨소시엄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되는데 이 글로벌 전문 기술 개발 사업은 기술혁신형 중소 중견 기업들이 이제 글로벌화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하는 쪽에 이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화 연계 기술 개발 사업은 뭐 출연이나 연구소에서 기술이 다 개발이 됐는데 추가적으로 기업에서 그걸 이전받아서 사업화하기 위한 그런 쪽에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목적 사업은 소재 부품 분야에 그 특별 법이 있어서 우리나라의 이제 소재 부품 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한 매년 한 3,900억 정도 이제 R&D와 기반 조성 인력까지 다 패키지로 묶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뭐 뒤에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올해 신규 예산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산업혁신기술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신규 예산이 한 1,600억 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분야는 이제 요 밑에 있는 이런 분야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소재 부품 사업은 올해 신규 예산이 한 321억 원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전문 기술 개발 사업은 한 650억 원 정도 이제 신규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 그 과제들 그 공고가 다 나가 있고요. 공고가 나가 있고 각 이제 사업별로 이제 설명회를 이제 지역마다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실 때 그런 이제 설명회 가시면 각 사업별로 이제 더 자세한 내용은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요.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